그날 나는 마지막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걸 포기하려 했죠. 그의 몸은 이미 항생제에 지쳐 있었고 병원조차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친구가 건넨 건 의약품이 아닌 작은 항아리 하나였다. 이걸 먹으라고. 새우젓을?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절망과 의심이 뒤섞인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단 한 숟가락. 그 한 입이 그의 몸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통증이 멎고 장이 깨어나고 면역이 되살아났다. 의사들은 설명하지 못했지만 과학은 답을 알고 있었다. 그 속엔 락토바실러스, 펩타이드, 그리고 생명이 있었다. 새우와 소금, 그리고 시간. 이 단순한 조합이 인간의 몸을 되살린 이유는 발효라는 바다의 과학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음식이 약이 된 이야기. 죽음의 끝에서 생명의 발효가 시작된 순간이다. 약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지만 생명의 근원은 자연의 발효 속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연의 지혜를 이어가는 우리의 청량제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아니, 의사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지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고 논문도 쓰고 학회에서 발표도 했죠. 위염, 궤양, 염증성 장질환.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지금 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만성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동시에 온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과로라고 생각했어요. 레지던트 시절부터 밤샘 당직이 많았으니까. 스트레스성 위염증이려니 했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새벽마다 복통으로 깨어났고 화장실에서 피를 봤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알았어요. 이게 뭔지, 얼마나 심각한지. 동료 교수님께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장 점막은 온통 궤양투성이었습니다. 붉게 짓무른 상처들, 출혈 부위들. 지은아, 이거. 선배 교수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던 바로 그 약들.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항생제.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두 달 괜찮아지면 또 재발했죠. 약을 바꿨습니다. 더 강한 걸로. 생물학적 제제까지 썼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주사.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체중이 20kg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푹 꺼진 눈. 앙상한 광대뼈. 누런 피부. 이게 38살 여자 얼굴이 맞나 싶었죠. 병가를 냈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볼 수 없었어요. 진료실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 휴직계를 내던 날 과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푹 쉬어.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해. 마음의 준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의사니까요. 제 차트를 보면 저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제 통증 관리나 하면서 남은 시간을 편안히 보내라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써 밝게 굴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밤마다 거실에서 혼자 우는 소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 10살, 8살.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죠. 어느 날은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안아만 줬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죠. 저는 그 냄새를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 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어요. 감기에 걸리면 한 달씩 끓었죠. 끊임없이 피곤했고 생각이 흐릿했습니다.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의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논문도 다시 읽어봤어요. 염증성 장질환의 병리기전, 치료법, 예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아는 것과 치료하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계를 느꼈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걸. 통계와 논문으로는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걸. 밤이었습니다. 복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천장이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죠.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은아,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알아요.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남았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손을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수진이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아. 저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괜찮아. 보기보다 멀쩡해. 거짓말이었죠. 수진이도 알았을 겁니다.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어요. 백자 같은 도자기. 손바닥만 한 크기. 뚜껑을 보니 한지가 붙어 있었죠. 이게 뭐야? 저는 물었습니다. 가을 새우젓. 우리 엄마가 직접 담근 거야. 새우젓.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의학 박사한테 염증성 장질환 환자한테 젓갈을 가져오다니. 수진이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급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들어봐. 우리 이모가 너랑 똑같은 병 앓았어.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이거 먹고 나았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나 의사야. 염증에 소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잖아. 나트륨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알아. 근데 진짜야. 이모가 5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수진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받았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손에서 놓고 싶지 않더군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어릴 적 외할머니 댁 부엌에서 맡던 그 냄새. 저는 한참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 제가 말했죠. 지은아, 의학이 다가 아니잖아. 너도 알잖아. 설명 안 되는 회복 사례들. 저절로 낫는 암 환자들.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봤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들. 플라시보 효과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극적인 변화들. 그냥 한 번만 먹어봐. 안 되면 말고.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새우들이 붉은 액체에 잠겨 있었죠. 발효된 냄새. 생명의 냄새. 밤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왔지만 먹을 수 없었어요. 위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먹어볼까? 의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환자로서는 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지는 법이니까.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새우 몇 마리를 꺼냈어요. 밥 한 숟가락과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짰습니다. 엄청나게. 침이 확 돌았어요. 목구멍이 따가웠죠. 저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새우살이 부드럽게 부서졌어요.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보통 뭘 먹으면 5분 안에 통증이 옵니다. 위가 타는 듯한 느낌. 뱃속에서 칼로 긁는 것 같은 아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돌아갑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뭔가 편안한 느낌. 위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연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심리적 안정감.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새벽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고. 깊은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새우젓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밥 한 숟가락에 새우 서너 마리. 조심스럽게. 혹시 어제가 우연이었을까봐 두려웠어요. 삼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점심에도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그때마다 통증은 오지 않았죠. 오히려 소화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발효식품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은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새우젓, 발효, 염증, 장질환. 키워드를 넣어 검색했어요. 단백질 분해 효소죠. 이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화 흡수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반응한 이유를요. 새우젓 속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항균 펩타이드가 나쁜 세균을 억제하고 소화 효소가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과학이었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과학. 논문으로 증명된 효과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우젓을 먹었어요. 하루 3번. 소량씩. 그리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의사니까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통증 점수를 매겼습니다. 0점부터 10점까지. 첫날은 8점이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4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변 횟수도 기록했어요. 하루 12번에서 6번으로. 혈변도 줄었습니다. 선홍색에서 점점 연한 색으로. 체중도 쟀습니다. 일주일 만에 1kg 늘었어요. 미미한 변화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체중이 는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플라시보가 아니라고. 실제로 제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동료 교수님께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검사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은아, 왜? 어디 더 안 좋아? 아니요. 좋아진 것 같아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염증 수치 검사 좀 해주세요. 내시경까지는 아니고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CRP 수치가 떨어졌어요. 한 달 전 10이었던 게 8로. 여전히 높지만 확실히 줄었습니다. ESR도 마찬가지. 60에서 45로. 염증이 줄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지은아, 새로운 약 먹어? 아니요. 새우젓 먹었습니다. 뭐? 저는 설명했습니다. 발효식품, 유산균, 항균 펩타이드, 소화효소, 논문 내용까지. 교수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계속해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해. 2주가 지났습니다.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습니다. 3년 동안 느꼈던 그 끔찍한 피로감이 줄어들었죠. 소화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뭘 먹어도 위가 돌처럼 무거웠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됐습니다. 위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꿈틀꿈틀. 장연동 운동. 의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연동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식물을 이동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본적인 기능. 제 장은 3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새우젓 속 성분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어요. 한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통 발효 젓갈의 단백질 가수분해물과 생리활성. 서울대 식품공학과에서 나온 연구였어요. 논문에 따르면 새우젓을 발효시키면 단백질이 저분자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했습니다. 저분자 펩타이드. 이게 핵심이었어요. 일반 단백질은 분자가 커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분자 펩타이드는 이미 작은 조각이에요. 소화 효소가 거의 필요 없죠. 손상된 장 점막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제 장은 큰 단백질을 소화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우젓은 이미 소화된 형태로 제공됐던 거죠. 발효 미생물들이 저 대신 소화를 해준 셈이에요. 아미노산도 중요했습니다. 논문을 보니 새우젓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들어있더군요. 류신, 이소류신, 발린.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트립토판도 있었어요. 세로토닌의 전구체.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거였구나.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렇던 피부가 조금씩 밝아졌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피부 좋아진 것 같아. 저도 느꼈어요. 푸석푸석하던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옅어졌죠.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영양 흡수가 되니까 피부까지 영양이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제 몸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흡수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새우젓의 아미노산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피부 세포를 만들고 콜라겐을 합성하고 상처를 치유했어요. 배변도 안정됐습니다. 하루 6번에서 4번으로 줄었어요. 혈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변의 형태도 좋아졌죠. 묽지 않고 적당히 단단한 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논문을 찾았어요. 발효식품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개선 효과. 연세대 의대 연구였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고.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같은 것들. 이 균들이 늘어나면 유해균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자리 경쟁이죠. 장 점막에는 정해진 공간이 있습니다. 유익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유해균이 살 곳이 없어요. 게다가 유익균은 젖산을 만듭니다. 산성 환경. 유해균은 산성에서 못 살아요. 제 장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4주째. 체중이 3kg 늘었어요. 여전히 많이 마른 상태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예뻐졌어.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3년 만에 제대로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근육이 돌아오고 있었죠. 챕터 5. 장의 재생, 면역의 회복. 6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어요. 정식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혈액 검사, 대변 검사, 초음파까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CRP가 3까지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는 0.5 이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6주 전 10이었던 게 3이니까. 염증이 4분의 1로 줄었다는 뜻이죠. ESR도 25로 내려왔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정상화됐어요. 3년 동안 계속 높았던 게 이제는 정상 범위 안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거 정말 새우젓만 먹은 거야? 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요. 약은? 끊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제 몸은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도 받았습니다. 대변 샘플을 채취해서 미생물 종류를 분석하는 검사예요. 결과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락토바실러스가 크게 증가했어요. 6주 전에 비해 10배 이상. 비피더스균도 증가했고요. 반대로 클로스트리듐 같은 유해균은 줄었습니다. 제장 생태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발효식품의 유산균들이 정착해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균들이 제장을 지키고 있었죠. 저는 논문을 더 찾아봤습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계의 상호작용. 하버드 의대 연구였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장 점막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돼 있다고 했습니다. 70%. 저는 몰랐어요. 장이 이렇게 중요한 면역기관인지. 논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면역세포를 훈련시킨다고. 무엇이 적이고 무엇이 아군인지 가르쳐준다고요. 유익균이 없으면 면역계가 혼란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가 면역질환이 그렇게 생기는 거였어요. 면역계가 자기 몸을 적으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거. 저한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였죠. 제 면역계는 제 장 점막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니 면역계가 진정됐어요. 과잉 반응이 줄었습니다. 염증도 가라앉았고요. 8주째. 저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3년 동안 못했던 일들. 남편이 울었어요. 당신 정말 나은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았어. 기적 같았죠.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발효 미생물의 힘. 장내 생태계의 회복. 면역계의 정상화. 저는 더 공부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었어요. 된장, 김치, 청국장, 젓갈.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들. 놀라웠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모두 유산균이 살아있었어요. 수백 종의 다양한 균들.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균들. 김치에는 류코노스톡. 된장에는 바실러스. 젓갈에는 락토바실러스. 이 균들이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장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음식들을 멀리했습니다. 서양 음식을 먹고 항생제를 남용하고 방부제 등 가공식품을 먹었죠. 장내 미생물이 파괴됐어요. 그러면서 면역질환이 늘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레지던트 시절 야근하면서 편의점 음식만 먹었습니다. 김치도 안 먹었죠. 짜다고. 발효식품은 멀리했어요.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3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나은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호전인지. 금식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실에 누웠어요. 수면 내시경이었습니다. 마취제가 들어가고 의식이 흐려졌죠. 깨어났을 때 교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지은아. 교수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가요? 궤양이 거의 다 아물었어. 점막도 재생됐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요? 모니터 봐봐. 교수님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췌장 점막이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붉게 짓무르고 궤양투성이었던 점막이 이제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연분 홍색 점막. 매끄러운 표면. 작은 흉터만 남았을 뿐. 저는 울었습니다. 교수님. 지은아, 어떻게 한 거야? 정말 새우젓만 먹은 거야? 네. 매일 3번씩요. 다른 건? 규칙적인 식사.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교수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거 논문 써야겠는데. 케이스 리포트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의학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례였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치료 효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했죠.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발효식품 코너로 갔습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젓갈.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약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저는 2아이를 안았습니다. 힘껏. 3년 동안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죠. 이제는 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 큰애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다 나았어. 정말? 정말. 둘째가 제 얼굴을 만졌어요. 엄마 얼굴 동그래졌어. 맞아요. 살이 올랐습니다. 체중이 8kg 늘었어요. 여전히 이전보다는 마른 편이지만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만드는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새우젓. 밥을 떠서 새우젓 한 마리를 얹었습니다. 다들 새우젓 먹어봐. 엄마 살린 거야. 아이들이 신기한 듯 새우젓을 봤어요. 이게 엄마 고쳤어? 응. 이 작은 새우들이.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저는 다시 의사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사가 될 거예요. 약만 믿는 의사가 아니라 음식의 힘을 아는 의사. 전통의 지혜를 존중하는 의사.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의사. 밤에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혈색 좋은 피부. 밝은 눈빛. 미소 짓는 입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고마워. 거울 속 저한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희망을 놓지 않아서. 작은 새우젓을 믿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직했어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이었죠.
첫 환자는 크론병 환자였어요. 30대 남성. 2년째 약물 치료 중이지만 호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보면서 6개월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혹시 발효식품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짠 거는 안 좋다고 들어서요. 아닙니다. 전통 발효식품은 다릅니다. 특히 젓갈류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논문들을 보여줬어요. 과학적 근거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 발효식품을 권했어요. 물론 약물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식이요법을 중요하게 다뤘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그 환자가 다시 왔어요.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개선됐고요. 선생님, 정말 새우젓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발효의 힘이에요. 저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의학적 효능, 특히 가을 새우젓의 성분 분석. 연구실을 만들고 대학원생들을 모았어요. 새우젓 샘플을 구했습니다.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요. 각각 발효 기간이 다른 것들. 3개월, 6개월, 1년, 2년짜리.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아미노산 조성, 펩타이드 구조, 미생물 종류, 효소 활성도, 미네랄 함량.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가을 새우젓에는 20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BCAA라고 부르는 근육 아미노산들이 풍부했어요. 트립토판도 많았습니다. 세로토닌의 전구체죠. 이게 뇌로 가서 행복 호르몬을 만듭니다. 우울증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칼슘 함량도 높았습니다. 새우 껍질에서 나온 거예요. 칼슘은 신경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 이온이 필요하죠. 아연도 있었습니다. 면역세포 활성에 관여하는 미네랄.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상처도 잘 안 낫고요. 마그네슘도 발견됐습니다.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요한 물질.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예민해집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새우젓이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는 걸. 이건 완벽한 영양 보충제였습니다. 아미노산, 미네랄, 효소, 유산균.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펩타이드 분석도 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저분자 펩타이드들. 이 펩타이드들의 기능을 조사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ACE 억제 효과가 있었어요. ACE는 혈압을 올리는 효소입니다. 이걸 억제하면 혈압이 내려가죠. 새우젓 펩타이드가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 효과도 있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노화를 늦추고 세포 손상을 막는 거죠. 뇌신경 보호 효과도 발견됐습니다. 특정 펩타이드가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았어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썼습니다. 전통 발효추젓의 생리활성 펩타이드 및 염증성 장질환 개선 효과.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어요. 3개월 후 게재 승인이 났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축하해줬어요. 지은아, 이거 정말 대단한 연구야. 전통 음식의 과학적 근거를 밝힌 거잖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자신이 증거니까요. 1년이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어요.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입니다. 약도 끊었고요.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매일 새우젓을 먹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루 한 번, 밥 한 숟가락에 새우 서너 마리. 어느 날 강의 요청이 왔어요. 대한의학회에서였습니다. 제목은 전통 발효식품과 현대의학.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강연장은 가득 찼어요. 의사들, 연구자들, 학생들. 모두 관심 있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섰던 의사.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 그리고 작은 새우젓 항아리. 놀라운 회복. 과학적 검증. 청중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제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염증 수치 변화, 내시경 사진 비교,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 모두 객관적인 과학이었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은 수천 년의 임상시험을 거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고 건강을 유지했다는 게 증거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젊은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약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약도 필요해요. 급성기에는 특히 그렇죠. 하지만 만성질환은 다릅니다.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약과 음식을 함께 써야 합니다. 다른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개인차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다만 나트륨 섭취량은 조절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명함을 나눴고 이메일을 교환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발효식품을 사기 위해서요. 된장, 청국장, 김치, 새우젓. 계산대에서 줄을 섰어요.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바구니에 젓갈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젓갈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이게 보약이야. 나 80 넘었는데 병원 한 번 안 가. 이거 먹어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보약입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새우젓 비빔밥. 밥 위에 나물들을 얹고 새우젓과 참기름을 넣었어요.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새우젓이야? 둘째가 투덜댔어요. 응.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알았어. 밥을 비볐습니다. 새우젓의 붉은색이 밥과 섞였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 바다의 맛. 시간의 맛. 생명의 맛.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해안 어딘가에서 어부가 새우를 잡습니다. 가을의 새우들. 영양이 가득한 그 새우들이 소금과 만나요. 천일염. 바다가 준 선물. 항아리 속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미생물들이 일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바실러스, 수많은 균들.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 그들이 새우를 변화시켜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됩니다. 영양소가 재구성돼요.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펩타이드, 효소, 비타민. 몇 달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추적. 가을 새우로 담근 젓갈.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발효과학이 만든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생명을 살리는 음식. 저는 그걸 먹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게 두 번째 삶을 준 작은 새우들에게. 잘 먹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큰애가 둘째를 쫓아다니고 둘째가 깔깔 웃었죠.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이런 소소한 행복을. 저는 이제 압니다. 기적은 특별한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걸. 기적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자라나고 항아리 속에서 익어간다는 걸. 약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제되고 포장되고 처방되죠.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연의 발효 속에. 미생물과 시간이 빚어낸 그 신비로운 과정 속에.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작은 새우젓 덕분에. 이제 저는 전합니다. 환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음식은 약이 될 수 있다고. 전통은 과학이 될 수 있다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저처럼 누군가도 살아날 수 있기를.